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면서 올해 피서 관광 시즌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니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면서 올여름 피서철에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 푸른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찜통 같은 더위를 식혀봅니다. 백사장도 피서객들의 파라솔로 가득 찼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제주 도내 해수욕장들은 피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일단 서울보다 제주도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좋았고요. 물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올해 초부터 계속 줄어들었고요. 1년 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올해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1만 7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명, 4.8%가 줄었습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 휴가철은 감소세가 더 뚜렷합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 9%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재개된 데다 제주 지역 물가가 일본이나 동남아 등 경쟁 관광지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데 좀 돈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숙소비도 외국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비용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관광객이 줄면서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보다 7.4%나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관광객이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관광객의 90%를 내국인이 차지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제주 교육계도 마찬가지인데 청산 조례에 연구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일제 잔재는 제주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이 문제입니다. 친일 작곡가와 작사가가 지은 교가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월계수 문양의 교표 같은 다양한 상징물들도 남아 있습니다. 대정, 소화 등 일본 연호가 새겨진 비석 176개도 도내 학교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제 잔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고 이듬해 연구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는 교가를 비롯해 교표,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개 학교에서 교표나 교목이 바뀌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남아있는 다양한 일본식 용어나 문화들도 지적됐지만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산을 안 하고 애매한 채로 그냥 지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70년 지나서 보니까 다 바뀌었더라? 아니요, 안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라도 우리가 한국다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자. 반성이나 교훈 없는 단순한 청산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일왕연으로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알리는 안내판, 안내문 같은 것들이 또 시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변경하면 좋은지
또 그냥 놔두는 게 좋은지 이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광복 78년 무엇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지 교육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1919년 3.1운동 당시 조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동인, 김시회, 김종호, 한석화 유공자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족이 서울에 사는 김동인 유공자에겐 대통령 표창이 전달될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유족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천 만세운동을 주도한 23명 가운데 21명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제주도 보훈청은 나머지 2명도 자료를 발굴해 서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안에는 지하수가 지표로 솟아나는 용천수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주민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데 사용할 정도로 맑은 수질을 자랑하던 용천수가 하루아침에 뿌옇게 오염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해안마을. 용천수탕이 며칠 동안 가둬놓은 물처럼 뿌였습니다. 희뿌연 물질은 바닥에 가라앉은 듯 썰물로 물이 빠져도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하얗게 된 거 있죠. 하얀 그 쌀뜨물 같은 게 저기에서 쭉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우윳빛으로 물들고. 막던 용천수가 오염된 것은 주말인 지난 12일. 이른 아침 부근을 지나던 해녀 등 마을 주민들이 목격했는데 전날까지 깨끗했던 용천수가 뿌옇게 변해버린 겁니다. 마치 흰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오염된 용천수는 사흘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탁하게 흐려진 상태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용천수 주변에서 마을 축제를 열어 더위를 식히는 주민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축제도 열지 못하게 된 상황. 해녀들은 용천수 주변 물고기와 많던 고등도 사라졌다며 마을 어장의 소라와 전복 같은 해산물도 폐사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물이 내려가가지고 물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분산되면 상관이 없는데 가라앉혀 버리니까 바닥이 더 이제 썩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제일 이제 불안한 거죠. 지난 6일에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흰색 페인트 물이 흘러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제주도는 용천수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해경과 주변과 상류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진도항이 육지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항구로 정착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도항 배후부지 준공이 지연되면서 서남권 물류항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최근 개장한 진도항 여객선 터미널. 진도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쾌속선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승선하고 있습니다. 진도항은 국내 여객선 항로 7곳 가운데 제주를 최단 시간 잇는다는 게 가장 큰 강점. 3,500톤급 쾌속선은 취항 1년 만에 여객 24만 명, 차량 4만 7천 대로 제주 항로 수송 수요의 15%를 차지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추세로 간다면 이 진도항은 서남해 관광에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항으로 진도항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제주 애월 항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항로가 개설되면 1만 톤급 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여객선 취항에 맞춰 안전에 필요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서남권 물류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대 10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해야 하는데 현재 진도항의 수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준공됐어야 할 배후부지는 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1년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진도읍에서 서망항을 잇는 4차선 도로 공사도 늦어지는 등 악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진도항과 배후부지 공사를 마치고 분양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배후부지 분양 계획이랑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빨간 등대, 희망을 상징하는 진도계 백구 조형물이 반겨주는 진도항은 그러나 민선 8기 진도군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해안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남부와 동부, 산지는 구름 낀 가운데 소나기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27도, 남부 26도, 동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본을 관통해 동해 먼바다를 통과하는 제7호 태풍 란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 바다에 높은 파고가 일겠는데요. 제주 동부 앞바다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동부 해안가와 갯바위에서는 피서철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올해 국세 징수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까지 부서별로 예산을 수합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10% 이상 줄이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수산업 조수입이 1조 3,94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3%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이 광어 생산량 증가와 가격 호조로 재작년보다 조수입이 10.6% 늘었고 종자 생산업도 6.5% 늘었습니다. 반면 어선어업은 참조기 어획 부진으로 5.5% 감소했고 마을어업도 소라와 천초 생산량이 줄면서 1% 줄었습니다. 제주시가 농장주의 사망 등으로 잦은 폐쇄가 어려운 장기 미운영 개사육 농장 5군데에 대해 오는 24일 청문 절차를 밟은 뒤 직권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개사육 농장 44군데를 점검해 가축 분뇨와 무허가 증축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9군데는 행정처분했고 장기 미운영 농장 18군데 가운데 지금까지 13군데의 자진 폐쇄를 유도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 7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주시 노형 5거리와 광양 4거리, 신라면세점과 메종글래드 호텔, 한라드 입구와 서귀포시 서기동 에스콰이어, 강정동 SK 강정 충전소 등 7군데를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반경 100m 이내에서 음주운전 사망과 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아라 월평초중학교 신설을 위한 최종 보고회가 내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교육청이 다운 건축사 사무소에 맡겨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수요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라 월평초중학교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2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통합한 38개 학급 규모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풋귤 생산 농장의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출하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2차례 지원하던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3차례로 확대해 농가당 54만 원을 지원하고 택배 운송료로 5kg당 2,500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초까지 도청 홈페이지나 행정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